방출이 돼도 그냥 어쩔 수 없는 정도의 성적 같은데 그렇다면 임산부도 정리하자면은 장타 없는 김준태네요. 그렇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이 난 롯데 딸 꽃겨울입니다.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작가님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뭘까 하다가 준비해봤습니다. 월간 롯데 작가님들과 함께 토크쇼처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주제는 시즌이 끝나고 방출될 선수들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작가님들 항상 글로만 뵀는데 목소리 듣는 거 처음입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구님. 안녕하세요. 영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브님. 네, 안녕하세요. 레이븐입니다. 두 분의 야구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말 놀라운 게 방출 선수가 누가 있냐 하니까 저, 영구님, 레이브님 전부 다 거의 같은 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투수 쪽부터 알아보면은 겹쳐서 나온 게 오현택 선수, 그리고 노경은 선수, 그리고 정태승 선수가 나왔어요. 제 생각에는 오현택 선수는 1군에서 이번에 너무 보여준 게 없다. 그래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먼저 오현택 선수는 사실상 직구와 슬라이더를 던지고 슬라이더를 더 많이 던집니다. 사이드암 투수의 경우에는 특히 변화구로 던질 때 손목과 팔꿈치에서 더 부하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슬라이더를 이렇게 많이 던진다? 가뜩이나 에이징 커브가 의심이 되는 선수인데 피로 누적도가 굉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더 이제 쓰다가는 부상 위험도 있지 않나. 이제 홀드한 오현택의 모습은 더 이상은 볼 수 없을 겁니다. 사실상 나이가 들고 구종 가치가 떨어지면서 1군급이 안 된 게 정설이죠. 그리고 노경은 선수 같은 경우는 2년 계약이니까 거의 이제 계약 만료하고 재계약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태승 선수에 대해 조금만 얘기를 해봅시다. 이 선수가 1군에서 뭘 했죠? 1군 통산 보면 어이구 오우야. 그렇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 정태승 선수가 1군에서 모습을 간간히 보이긴 했는데 사실상 출장이 10번이 안 되고요. 총 이닝이 8이닝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뭘 본 거죠? 어머 근데 정태승 선수가 사실 지금 2일 시즌 퓨처스를 봐도 이거는 지금 기록상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방출이 돼도 그냥 어쩔 수 없는 정도의 성적 같은데 황태승 선수 지금 통산 성적에서 WHIP 2.74에 ERA 플러스 36.2는 이거는 2군 윤성빈 선수보다 심각한 수치입니다. 이건. 최근 들어서 경기 출전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피안타율도 생각보다 높게 3할 1푼 1리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경쟁력을 많이 잃지 않았나. 저는 기록상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러면은 우리 이 얘기 한번 해봐요. 방출 명단이 있어도 항상 좀 매년 한 10명 정도의 선수가 방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 혹시 위험군이 있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한승혁 선수도 위험하고 그런데 김유영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김유영 선수가 통산 2군 기록이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14년도 1차 지명이잖아요. 8년 차인데 아직까지도 1군에서 뭘 모습을 못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김유영 선수가 방출 위험군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반대 의견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유영 선수가 아직까지 방출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차 지명은 무시를 못합니다. 하위 라운드는 1년을 버티기가 힘듭니다만 1차 지명은 10년도 기다려줄 수 있는 게 1차 지명이에요. 그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냐? 우리 쉐보레킴 머우타니 선수가 있죠. 근데 뭐 두산으로 이제 예를 들자면 곽빈 선수가 최근에 살아났잖아요. 1차 지명이라는 후광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김유영 선수가 팔을 내렸어요. 좌완 내렸다는 사이드암 선수입니다. 김유영 선수가 좌완 사이드암으로 변모하고 있다? 맞나요? 좌완 사이드암은 출산하기로 1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기가 힘들죠. 너무 희귀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김유영 선수는 지금 롯데가 방출하기만을 다른 구단은 아마 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줍줍해서 얘를 고치면은
어떻게든 써먹어 볼 수 있겠다라는 계산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스카우트 팀들은. 대표적으로 우리 박시영 선수 박시영? 어떻게 됐습니까? KT에 가서 필승조가 됐어요. 확실히 스카우트 승부도 많고 김유영 선수가 피칭 디자인이 약간 잘못된 거 아닐까요? 피칭 디자인이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뭐 피칭 디자인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고 이 선수가 혹시라도 방출이 되면 다른 구단에서 데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좀 여담인데 윤성민 선수에 대해 짧게 한 번만. 또 김유영 선수가 1차 지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또 같이 하고 있고 자완이기도 하고 우리 저기 윤성빈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짧게 한 번만 말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윤성빈 선수가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구속이 빠를 뿐 제구가 안 된다 이죠. 구속은 제구에 영향을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윤성빈 선수의 문제는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는 것이고 그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이유는 그동안은 키가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시즌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멘탈 입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구님은요? 저는 짧게 생각해서 그냥 이제는 김유영 선수랑 같은 포지션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안고 죽어야 된다. 네, 1차 지명이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 채갈까봐 안고 있어야 되는 가능성도 있고 구속이라든지 회전수가 워낙에 좋잖아요. 근데 왜 제구가 안 될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구는 많이 던지면 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야가 그거는- 또 2군에서 안 던지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일단 윤성빈 선수는 또 따로 대주제로 한번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야수가 있죠. 내야도 거의 같아요. 지금 제일 먼저 나온 선수가 강로환 선수, 그 다음에 김강현 선수, 그 다음에 이제 홍지훈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험군에 이제 뭐 최종훈 선수도 들어가 있고 이주찬 선수 조금 위험하다 싶기도 하고요. 일단 저는 강로환 선수가 조금 아쉬워요. 운동 능력도 되게 좋고 그리고 워크의식도 진짜 뛰어난 선수로 알고 있고 팬 서비스도 좋거든요. 근데 아쉽죠? 조금만 야구 조금만 잘했었으면 지금 강로환 선수 2군 성적 보면은 지금 볼산비가 선구안이 많이 무너졌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1군에서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타율도 떨어져 있고. 여기서 제가 음모론 하나 제기해도 되겠습니까? 음모론이요? 말씀하세요. 예, 강로환 선수를 넣어 성민규 단장의 픽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성민규 단장이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강로환 선수의 좋은 피지컬을 바탕으로 해서 혹시 트레이드를 노려보지 않았을까? 저는 음모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까지나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입니다. 네, 영근님. 강로환 선수에 국한하는 게 아니고 황규 단장 자체가 수비랑 성구안이랑 주루 능력이 좋은 선수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반해서 지금 주루 능력은 팀 내에서 도루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라든지 성구안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1군에 올라왔을 때는 그 문제가 더욱더 심각했고요. 그래서 방출 명단으로 올라가는 게 사실상 맞는 수순이 아닌가. 그러니까 피지컬은 좋은데 동체 시력이 안 되는 선수인 겁니다. 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책이 있는데 다른 운동을 하면 됩니다. 철인 3종을 추천합니다. 야구 말고 알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선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같은 부류로 홍지훈 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 3루수 출신인데 뭐 한동희 선수나 나승엽 선수 거기다가 뭐 김민수 선수까지 경쟁자들이 많아지면서 많이 영향력, 존재감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케이스예요. 와. 특히나 혹시- 타율이 2할 밑으로 떨어졌고 수비가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선수도 군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방출 위험이 크지 않나. 아니 홍지훈을 외야로 쓴 경험도 있죠. 네, 있을 거예요. 한두 경기 나왔을 거예요. 아니 지금 홍지훈 선수 기록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도별로 들쭉날쭉한 이유가 뭐지? 이 선수가 2019년부터 군대를 갔어요. 네. 들쭉날쭉이라기보다는 그냥 작년에 잠깐 반짝한 게 아닐까요? 그치, 그럴까요? 경기 수가 보면은 30경기거든요. 눈여겨볼 수 있는 사이즈의 기록이 아닙니다. 와 이거 심각한데 방출 위험이 굉장히 크겠네요. 지금 삼진이 너무 많아요. 그 와중에 피지컬도 좋지가 않은 편이고요. 네. 안타깝군요. 그래서 굳이 안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네요. 나승엽 선수가 지금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더욱더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케이스죠. 그리고 또 다른 선수 하실 말씀? 야수 중에 야수라고 하긴 그렇고 포수가 되겠네요. 김강현 선수가 있습니다.
아니 김광현 선수 기록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오마이갓이다. 이거 어떡해. 177에 80kg. 그냥 전형적인 포수 체격이긴 합니다만 타격 지표에서도 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정보근 선수를 또 키워야 되는 입장이고 게다가 엄장현 선수를 이번에 드래프트를 했죠. 심지어 지금 군대 기록상 보면은 19년도에 군대를 갔다 왔네. 그러면 군필인데 교체 출장에다가 그 경기 출전 경험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 선수에 대한 그 기대치가 없는 걸까요 지금? 분명히 네, 보입니다. 팀이 원하는 방향으로 육성을 시키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음. 보시면 출루율이 4할 3리예요. 출루는 또 괜찮네. 네, 그러니까 성구안 자체는 가능성은 있지만은 장타율은 보시면 2할 6푼 7리거든요. 사실상 장타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수로서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나? 라는 생각은 하게 되죠. 그렇다면 볼삼비도 정리하자면은 장타 없는 김준태네요. 그렇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 네. 일단 또 뭐 위험군에 있는 선수나 아니면 알아봐야 될 선수가 있을까요? 봤을 때 야수 중에는 더 이상 방출할 만한 선수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제가 봤을 때 투수 중에 위험군인 선수가 있긴 있어요. 누구죠? 먼저 트리플 K 아 우리 KKK. 김건국 선수. 그런데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김건국 선수 살아나올 것 같아요. 네, 왜 살아남냐 하면은 퓨처스의 투수 풀이 굉장히 적은 상태예요. 그런데 투수를 방출을 많이 또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려면은 촉과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닝 소화력인데 우리가 이제 노경은 선수의 재계약을 사실상 없는 셈 치고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노경은 선수 외에 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2군 선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닝을 먹을 수 있는 선수가 김건국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까이면서 살아남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신고 선수 중에 박민성 선수라고 있어요. 이 선수는 19년도 2차 2라운드 지명된 선수인데요. 보여준 게 없습니다. 상근 예비역으로 군대를 갔다 왔고 7월 30일에 전역을 했거든요. 아직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기에.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이 선수가 193cm에 102kg이에요. 크네요. 그런데 최고 구속이 140입니다. 못 써. 안타깝다. 아니 근데 등판 기록 없이 방출되지 않을까 보통 이 예상해보겠습니다. 체구면은 구속이 많이 나온다고 당연히 생각을 할 텐데 좀 희한한 기록이기는 하네요. 네, 이런 선수들이 간혹 존재해요. 밸런스가 안 좋은 경우라고 봐야겠죠. 구속도 제구도 결국에는 밸런스에서 나오게 됩니다. 좋습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저는 야수가 더 방출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신인 드래프트에서 유격수 자원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맞지. 이주찬 선수 같은 경우에 뭐 수비를 잘하는 선수라고 우리가 평가는 하고 있지만 젊은 선수들이 더 들어오는 입장에서 얼마만큼의 운동 능력을 더 보여줄 수 있는가. 그리고 이주찬 선수도 삼진이 굉장히 많아요. 성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볼삼비가 지금 퓨처스 기록이 볼 개수가 36개, 삼진이 지금 71개예요. 네, 2개 차이 나거든요. 굉장히 삼진이 많네요. 엄청 네. 많네요. 삼진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 치고 출루율이 좋네. 신기하네요. 네, 출루율은 또 3할 7분 3리거든요. 그만큼 경기를 많이 뛰고 있어요. 이주찬 선수가. 기회를 많이 부여받았습니다. 지금 21년도 85게임. 그러니까 거의 지금 박아놓기 키웠다 느낌인데 그런 것 치고는 성장세가 아직 많이 가파르지 못하다는 것도 있고 아쉽긴 하네요. 비슷한 유형의 신인 자원들이 뭐 한태양 선수나 김세민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쵸. 아마 자리가 많이 밀리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10라운더 김용환 선수에게 밀리지 않을까. 비슷한 유형이긴 합니다. 오케이.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했던 게 우리 지금 롯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롯데 자이언츠의 선수들을 전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1, 2군 통틀어서 선수가 너무 없어요. 맞습니다. 너무너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 있지? 하고 다른 구단을 살펴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롯데 자이언츠가 제일 선수가 없는 것 같아. 네, 적은 선수 풀을 보유한 구단이에요. 작년에 정리를 많이 했어요. 거의 20명 가까이 정리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2군에 그랬죠. 선수 없어. 2군에 선수 없다더니 없기는 없어. 진짜 없어요. 네. 숫자가 너무 진짜 적어요. 없긴 응. 없습니다. 숫자가 진짜 너무 적어서 아니, 이 투수 중에 누굴 올릴 거예요? 화내지 마세요. 한영식 뭐 하는 거야? 진짜 하세요.
그래서 진짜 선수가 없기는 없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는 좀 나중에. 사실 방출 선수 명단을 짜는 것도 프론트에서 진짜 이게 뼈아프고 하기 싫을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정말 일어나야 될 일이고 어쩔 수 없는 경우니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로 준비한 월간 롯데 이렇게 끝낼 건데요. 그리고 작가님들 모두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혹시 월간 롯데의 대주제가 되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작가님들 첫 회 한 말씀 해주시죠. 레이브님? 네. 첫 회라서 지금 파일럿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참신한 드립과 참신한 음모론을 들고 그러면서 그 음모론을 어떻게 이론으로 끼워 맞출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꾸님? 목소리가 나가는 게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했었는데요.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뭐 질문이나 이런 Q&A 같은 거 올려주시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로그도 많이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작가님들과 함께한 첫 시간이어서 조금 막 헤매기도 하고 이게 퐁당퐁당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토크쇼 같은 이런 월간 롯데 같은 컨텐츠들은 조금 다른 꽃겨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언제나 방송 진행 중이니까요. 아프리카의 꽃겨울 검색하시고 함께 롯데 야구 보도록 해요. 지금까지 서울이 난 롯데의 딸 꽃겨울과 레이브님, 영꾸님이었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같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이런 것도 시켜? 아저씨 해야지.